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원인 5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의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균형 임금이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 여건의 변화로 하락할 요인이 되어도 하락하지 않는 것. 자, 무슨 말이냐? 그냥 경기가 안 좋아져서 우리가 임금이 떨어져야 되는데 임금이 떨어지지 않는 것. 경기가 안 좋아져도 임금이 떨어지지 않는 것. 이렇게 좀 어렵게 써놓은 거고요. 이렇게 어렵게 써줘야지 일단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왜 이러느냐? 5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장을 하는 건데요. 화장 노채연 씨가 화장을 하는 것이다. 라고 외워볼게요. 자, 노동자의 화폐 환상입니다. 자, 화폐 환상이라 한번 써주셔도 돼요. 자, 명목 임금이 하락해도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 임금은 상승한 것이지만 노동자들이 물가 정보 부족으로 명목 임금 하락을 수용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이 노동자들이 명목 임금이 하락한 것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화폐에 대한 환상을 가진다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이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셔야겠죠. 자, 명목임금은 말 그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다고 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명목임금이에요. 자, 근데 우리 실질임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물가들이 반영이 되는 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실질 임금이 오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우리 물가가 많이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명목임금이 100만 원이었던 게 10년 뒤에도 과연 100만 원의 가치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명목임금이 하락하더라도 물가도 하락한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실제로 쓰는 가지고 있는 이 금액 자체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실질 임금이 높아지는 거예요. 명목임금이 90만 원이 돼도 물가가 만약에 쭉 떨어졌다. 그럼 이 90만 원으로 오히려 옛날에 100만 원보다 더 많은 가치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우리 노동자분들이 그냥 내 임금 떨어졌네 이렇게만 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기업에서 임금을 내리면은 노동자들이 노발대발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당연히 맞는 거죠. 물가가 오르면 오르지 절대 떨어지지 않죠. 월급도 올라줘야 되는데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장기 고용 계약이에요. 자, 우리가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보통 계약직 하시는 분들도 1년 정도 쓰죠. 자, 1년 동안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 그대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경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계약 기간 동안은 임금 하락 요인이 있어도 임금 하락이 불가능하죠. 자, 그리고 노동조합의 존재입니다. 자, 우리 노동조합의 역할은 뭐죠? 노동자들의 임금 교섭을 해주는 역할도 있죠. 그래서 이 노동조합의 저항으로 인해 임금이 하락할 요인이 있어도 임금이 유지되고 있고요. 최저임금제. 자, 최저임금제라는 말 자체가 더 이상 낮게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최저임금 아래로 하락할 수 없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연공급 임금제도예요. 자, 요거는 우리 장기 고용계약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속연수, 학력 등이 결정되는 게 바로 연공급이죠. 이 연공급으로 인해 정해진 임금 제도이기 때문에 임금은 상승만 하게 되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제 노채연 씨가 화장을 한다. 화장은 노채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갤라트가 제시한 진로 의사결정의 8단계 순서대로 쓰시오. 자, 문제가 1번과 8번은 제시돼서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안에 있는 거 쓰시오니까 우리 단답형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안의 열거, 그리고 결과 예측, 그리고 실현 가능성 예측까지는 대안 다 똑같죠. 그래서 대안, 괄호치고 열결실, 그리고 가치평가, 의사결정. 그래서 대안, 열결실, 가의 이렇게 해서 외워서 단답형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정신분석적 상담은 이성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한다. 방어기제 종류 5가지만 쓰시오. 혹은 3가지 쓰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5가지 단답형 준비하고 3가지는 설명할 줄 알아야겠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억부투 퇴승동 해서 단답형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6개 준비되어 있는데 마음에 드시는 거 3개 골라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억압부터 볼게요. 의식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는 것. 자, 단어 그대로 써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부정, 고통스러운 현실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것. 투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보는 것. 퇴행, 미숙한 행동을 보이던 과거로 퇴행하는 것. 승화, 본능적인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 수준으로 표현하는 것.
동일시 어떤 사람이나 집단과 실제적 또는 상상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이다. 라는 게 뭐다? 우리 방어기제다. 그래서 방어기제 문제 나왔다. 바로 그냥 억부투 태숭동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기 보고식 가치 사정하기에서 가치 사정법 6가지를 쓰시오. 자, 우리 이거 1차 때 많이 외웠어요. 당연히 쓰시오기 때문에 단답형만 조금 더 정확히 외워주시면 되겠죠. 존가백 절체자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존경하는 사람 말하기, 존경. 과거의 선택 회상하기, 백일몽 말하기, 절정 경험 조사하기, 체크 목록 가치의 순위 매기기, 자유시간과 금전 사용 계획 조사하기 6가지 다 외워주셔야겠죠?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자, 존경하는 사람 말하기, 백일몽 말하기인데, 막 과거의 선택 조사하기, 회상 말하기, 이런 식으로 실수하시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유의해서 외워주세요. 자, 다음. 심리검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자 변인과 수검자 변인 중에서 강화 효과, 기대 효과, 코칭 효과를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자, 우리 강화 효과입니다. 말 그대로 강화죠. 강화라는 것은 검사자가 수검자에 제공하는 물질적, 언어적 보상 자체가 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화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강화에 대해서 간단히 풀고 요게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더라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기대 효과는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쉽습니다.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어떤 기대를 표명하는지에 따라서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뭐 넌 잘할 거야 뭐 이런 기대를 입 밖으로 계속 꺼내면 정말 잘할 수 있고, 너는 인생의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검사 결과가 또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칭 결과, 말 그대로 우리가 코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코칭한다는 것은 조언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검사 내용에 대한 방법 설명이나 지시, 조언 등의 행위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선생님이 와서 야 내일 중간고사인데 시험 범위는 1과목에서 3과목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안 말해주는 것이 검사 결과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도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직업상담의 과정 5단계를 쓰시옵니다. 자, 요거는 쓰시어요. 그래서 단답형이라는 겁니다. 설명까지 굳이 써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뭐 혹시 모를 신출 대비하실 분들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관진목개평, 관진목개평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형성 및 구조화 하나, 그리고 진단 및 형성, 그리고 목표 설정, 개입 평가. 자, 요거는 쉽죠? 요거는 그냥 관진목개평 몇 번 입으로 꺼내서 얘기하시다 보면 금방 외워지십니다. 자, 다음 볼게요. 표준화를 위해 수집된 자료가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검사 도구의 문제보다 포집 절차의 오류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3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완절면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완절면이 있는데, 자, 요거 설명하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간단히 그릴게요. 자, 보통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완곡화 방법 보니까, 자, 수집된 자료가 정상 분포의 모양을 갖추도록 점수를 가감하는 방법이다. 자, 즉, 지금 이 모양이 정상 분포를 가진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점수를 가감한다. 자, 때로는 자, 모양이 이렇게 가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점수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5씩 빼줘요.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요 얘기를 지금 완곡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점수에 마이너스 5를 하거나 뭐 5를 더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의 모양 자체를 정상분포 모양을 갖추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절미법은 자 뭐냐? 자, 요 꼬리를 자르는 거예요. 편포의 꼬리를 자르는 방법. 편포가 작은 경우만 사용 가능하다. 다 써주시면 되고요. 편포가 막 이렇게 길어요. 자, 그러면 생긴 게 지금 이상하죠? 자, 그러면 여기 뭐 작으니까 그냥 잘라버리자. 잘라서 그냥 정상 모양으로 만들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면적 환산법은 각 점수들의 백분위가 있습니다. 요 백분위를 먼저 찾고 그 백분위에 해당하는 Z점수를 찾는 방법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써놓은 게, 아마 어떤 교재를 보셔도 이렇게 짧게 써놓은 데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외워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직업 상담을 위한 심리검사 선정 시 고려사항 4가지를 쓰시오. 자, 4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5가지까지 준비를 해봅시다. 아직 신출되진 않았지만 신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볼게요. 자, 심리검사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 자, 심이죠. 자, 그리고 검사 선택에 있어 내담자를 포함해야 된다. 요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표준화된 검사 방법을 사용한다. 자, 그리고 실시의 간편성, 아이고, 못하겠네요. 간편성, 경제성 등 실용성을 고려해야 된다. 자, 내담자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후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실시할지 안 할지조차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심검표 실내,
실내에서 심검표를 제출한다 라고 외워주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끝으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업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5가지를 기술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정말 간단하니까 금방 외워져요. 자,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 하나, 그리고 도덕적인 입장과 태도, 그리고 객관성. 자, 요거는 추가로 좀 알게요. 나 자신에 대한 객관성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객관성. 자, 요거 써주실 분들은 써주시면 되고요. 객관성이라고 써도 뭐 충분히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직업 상담의 연구 및 평가 능력. 자, 그리고 심리학적 지식이죠. 자, 그래서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 상담사가 갖춰야 할 말 그대로 지식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위에는 어떻게 보면 뭐 암묵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암묵지들이 해당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제 다음 마지막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